145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어디입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는 행다선 할 차례네요. 행다선은 특히 이제 행다니까 행할 행자, 자다자거든요. 이것은 이제 움직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혜를 이제 중점을 둔 명상법이에요. 행다선은 이제 집중 사마타보다는 이파산나 쪽, 지혜를 얻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그만한 이제 체계가 이제 잡혀져 있는데, 우선 이제 조금 읽고 그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다는 고요함을 이끌어냅니다. 고요함이란 일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며 번뇌망상이 제거된 부동 상태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한 대상에 집중하여 생각의 흐름이 중지되어 고요해지는 마음 상태를 말하며 또한 움직이는 모든 현상을 사육 통찰함으로써 고요해지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한 대상에 집중해서 생각의 흐름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마타라고 그러고요. 현상을 사유 통찰하는 것은 이파산나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알아차림이 사마타와 이파산나 그리고 사유 통찰하는 이파산나로서 마음의 상태를 고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수행은 이제 수단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수행이에요. 마음의 고요함. 좀 이상하네. 이제 좀 뭐지? 마음의 고요함을 부동 이러면은 각적 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달으면은 마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저는 대승귀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적각 이러는 거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저걸 얘기하면은 주객이 사라진 경계가 돼야만이 부동적각이 돼요. 주객이 사라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타라 하는 거는 집중 명상이에요.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걸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뭘 얻는가? 마음의 고요함이 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정이 왜 이제 중요하냐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일이면은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일수록 생각이 많고 그래 막 생각하다가 나는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게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게. 그래서 이제 집중 명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시킨 훈련을 하면은 마음이 고요함이 와요. 마음이 막 이래 갔다 저래 갔다 굉장히 산만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내가 대상에 집중함으로 해서 하나로 딱 모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삼매라는 말을 쓴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 수식관 하는 거, 호흡의 숫자를 헤아리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럴 때 내쉬는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다시 들으시고 또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그러면 들으시는 걸 왜 숫자를 안 헤아리느냐면 내쉬는 호흡의 숫자를 헤아리면 들으시는 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시는 걸 갖다가 해도 돼요. 들으실 때만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도 돼요. 그냥 딱 왜 10번이냐 이러면은 10번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숨이 급한 거. 10번이 안 되는 거는 고요함이 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다 청년 도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계속 호흡에다 숫자를 해야 되는 이런 방법은 집중 명상에 속해요. 뭐 어떤 이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잘 되면은 이제 나중에 숫자를 헤아리는 자체가 시끄럽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마음속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숫자 헤아리는 걸 그만두고 호흡이 길면 길다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이만큼 오면은 마음도 이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호흡이 밑으로 이래 내려가면 마음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를 숫자 수식관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또 어떤 경계가 오는가 하면은 온몸 털구멍 하나하나에 호흡을 다 하는 경계가 와요. 그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속이 텅 비어지거나 팔이 없어지거나 목이 없어지는 몸의 형태가 없어져가는 현상이 생겨요. 이제 그런 이제 경계에 오면은 선정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집중 명상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명상 차를 논하다의 집중 명상 어떤 것이냐면 차잔 있죠. 요건 이제 이 명상 차잔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세 개잖아요. 꽃잎이 세 개인데 하나예요. 요는 부분이면서 전체라는 의미도 있고 용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차 물을 따르면은 요 이제 밑에 그 용꽃 문양이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맑고 투명한 게 잘 보여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요걸 이제 보고 눈을 감고는 요 눈앞에 요 주무왔던 크기로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눈을 이리 보고 눈을 떠올려가지고 떨어지면은 계속 그것도 지켜보는 거죠. 그런 이제 요게 이제 집중 명상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이미지가 이게 안 드러나면 다시 이제 이 찻잔을 보고 다시 눈을 감고 또 올리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찻잔이 이제 빛이라든 목화솜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요는 찻잔 이미지가 선명해지기도 하지만
그래, 이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요거는 익힌 표상이래.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익혔다, 이거죠. 익힌 표상이 되면은 찰나산맥. 순간순간 산맥이 오는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면은 여기 목화솜이라든지 비토로 바뀌면 형태가 없어져요. 찻잔 형태가 다 없어져 버리고 크리스탈같이 아주 맑고 투명한 빛같이 그렇게 나타나요. 이제 그걸 닮은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이라고 하는 상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때는. 그냥 여기에 표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느냐. 두 번째,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느냐. 기쁨, 행복감, 그리고 이제 이 알아차림이 아주 깨끗하냐. 이런 걸 이제 봐보는 거죠. 이 5가지에 갖춰져 있으면 그걸 초선정이라고 그래요. 오용락이 없는 선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면 선정을 얻을 정도 되면은 일상생활에도 외부의 그 데미지를 거의 입지 않아요. 누가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동요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도 번뇌망상이라든 잡생각, 감정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죠. 자, 그런 사람들을 데이트에 보면 멘탈 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내가 태어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후천적으로 이런 순정을 얻으면은 멘탈 갑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잘 안 받고 그러게 이제 여기 사마타 집중 명상에 속한다는 거죠. 저 이빠사나는 도대체 그러면 뭐냐? 샤띠 이빠사나는 직관입니다. 알아차림이라 하는 직관의 이빠사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샤띠 이빠사나든 사유통찰의 이빠사나든 공통되는 건 분석한다는 데 있어요. 그럼 직관의 분석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빠사나를 얘기할 때 들어는 뭐 비판단, 비분별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빠사나를 비판단, 비분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초보 시절에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찰나산매를 얻게 되면은 그러니까 찻잔 들고 놓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을 하는데 알아차림만, 감정, 생각의 알아차림만 있으면 찰나산매예요. 그때는 마음에 눈이 생겨 있는 거죠. 그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에요. 감각이 미세해가지고 눈으로는 볼 수는 없고 마음의 눈으로만 그게 보여요. 그때 되면은 이제 이 즉각적인 분석, 즉각적인 구분이 이루어져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저절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즉각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 밑에 사유통찰의 이빠사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런데 즉각적인 분석에는 논리적 분석이나 분석하는 건 똑같아요. 샤띠 이빠사나는 직관이고 사유통찰 이빠사나는 추론입니다. 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이제 지혜를 얻는데 저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저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요, 일 처리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 거죠.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명상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작업 양을 아무리 많아도 집중력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다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 능률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때는 능률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집중력을 키우고 이 산만심을 없애려고 노력하죠. 얘기하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 외국에도 보면은 되게 이제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데 있어서 1년에 수억치 투자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저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는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시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또 어떤 사업을 이 시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때 판단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하면은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시기라든지, 때를 잘 맞춰서 이게 성공할 것이 말 것인지 판단이 서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 하는 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는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뭘 일을 처리하면 분명히 탁탁 자신있게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하려고 그러다가 또 마음을 바꾸고 하려고 또 마음을 바꾸고 우물쭈물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되게 이제 어떤 단체 리더자 정도 되면 지혜가 있어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한 거예요. 얘기하면 딱딱 일 처리하는 것이 분명하게 처리를 해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단지 지혜도 남을 해치는 악지혜가 있고 나와 남이 이익되는 선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도 선지혜와 악지혜가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파사나 지혜는 다 선지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집중력과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저것은 이제 여기서 쓰는 거는 자기 심리 치유와 궁극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지혜는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지혜가 생긴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유와 알아차림은 행다할 때 움직이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알아차림을 통한 사유로서 모든 것은 상호관계의 인드라만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생명을 깨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의식이 부분에서 전체로 깨어나게 하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공통되는 현상을 아는 거예요. 사물이 공통되는 현상이 뭐냐면 시간적으로 막 변하는 거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인드라망이죠. 그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의식이 부분 의식에서 전체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죠. 전체 의식으로 깨어난다 하는 거는 우리는 늘 사물을 인식할 때 부분을 잘 인식하도 전체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전체를 인식하죠.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인식하고. 굉장한 거예요, 이게요. 자, 행달을 통해 고요함을 이끌어내려면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행달 장소와 모든 도구, 그리고 의뢰의 동작에 주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여기 의뢰의 동작, 이게 아주 중요하죠, 조건이.
두 번째는 차 모임의 의미를 사유하고 통찰함으로써 행다선을 할 수 있습니다. 차 모임을 갖는데 거기에 통찰이 필요해요. 셋째, 자기가 하고는 모든 행위를 스스로 알면서 행할 때 행다선이 됩니다. 자,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의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제사 지내는 것도 하나 의례잖아요. 얘기하죠. 그러면 이 조선 때는 그럼 어디에다가 제사 지냅니까? 저기 되고 그 뭐라고 했더라? 아이고 이름이 잘못. 예? 위패요? 왕들을 위패. 종묘 사당. 종묘구나. 그런 이제 의례를 할 때 아주 거창하게 하잖아요. 예,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저는 차는 사실 딱 보면 별거 없어요. 차를 마시고 담소 나는 게 전부 다야.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다도라라 하는 걸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육복공양을 올린다 이러면 옷을 입고 아주 정성된 있게 이제 올리는 그 중에 차가 들어가죠. 그냥 뭐 가지고 들고 탁 올리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옷을 차려 입고 정성 들여가지고 그래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일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다도를 할 때도 다가는 왼쪽, 뭐 찻잔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먹어 놓는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제가 요즘 놓는 방식은 어떤가 하면 찻잔은 한복판에 다관과 주전자 양옆에 그거 왜 그럴까 이죠? 그래 이게 묻어가지고 이게 찻잔을 이렇게 해서 차를 마시는데 그게 편리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간과 찻잔을 안에 자기 앞에 딱 놓는 게 아니고 다간은 변방에다 두고 찻잔 한 중앙에 있는 거예요. 마셔 놓고는 또 이렇게 따로가 놓으면 돼요. 제 생각에 다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는 게 이 주인으로 본다면은 사람보다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편리성을 구하자면 저는 찻잔을 한복판에 두고 하니 좋겠다. 그럼 복판에 두고 있는 찻잔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리성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거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통 마시면 되지. 그거 귀찮게 이래라 저렇게 왜 하느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뭐와 같은가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는 접시는 어떤 거 사용해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한 15년 전에는, 15년 아니네. 거의 한 20여 년 됐나? 15년 넘게 넘었네. 용연사에 있을 때 처음으로 주지로 이제 발령받아 갔어요. 가서 이래 보는데 그릇이 행피는 없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냥 플라스틱 같이 그 사구려 같은 그런 밥그릇으로 음식을 먹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게 뭐냐면은 음식 그릇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주 분통 터질 일이 하나 딱 생겼어요. 용연사 이제 주지를 그만두고 저기 되고 동화사에 이제 강주를 가서 있으면서 자비선사를 창건해서 이제 왔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그릇을 사다 놨더라고요. 용연사 먹던 그런 밥그릇이야, 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사가 오는 건 좋은데 나한테 좀 물어보든지 해.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비구니 차이네에서 이제 연수로 와가지고 밥그릇 딱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올 때 그 비구니 스님 밥그릇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음식을 먹더라도 좋은 접시, 좋은 밥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훨씬 기분도 좋고 희한해. 밥맛도 있고 음식 맛이 있어요. 플라스틱 이상한 걸 가져가 먹으면 밥맛도 없어요. 품위를 떨어뜨리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의례락 하는 거는 정신현상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신적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현상이란 말이에요. 문화현상. 다도락하는 건 하나의 문화현상입니다. 하나의 정신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프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KBS인가 도자기에 대해서 그걸 반영을 했는데 제가 유심히 그걸 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차를 논할 때는 다관이라든 찻잔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전부 도자기인데 그걸 보면서 또 하나 알았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프랑스의 그 어떤 유명한 셰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접시를 찾는 거죠. 자기가 이 음식 만들 때 그 알맞는 접시를 구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왜 그런 걸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했던 행동도 이상한 밥그릇을 먹으니까 품위가 없어지고 밥맛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좋은 밥그릇에 먹을 때 밥맛도 있고 품위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셰프가 그런 접시를 구입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 음식이 하나의 예술품으로 본다는 것도 있지만은 시각적으로 좋으면은 먹기도 맛도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이라 하는 게 이제 이왕 맛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하죠. 이런 게 맛하고 이런 정신현상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머니가 끓여준 시래기국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주변에서 그 국을 끓여서 드렸어요. 이분이 먹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머니가 주시던 그 시래기국이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은 후각도 미각도 없는 분이에요. 후각과 미각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했을까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미각을 결정하잖아요. 차를 마시면서 차 맛을 결정하는 후각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상당한 변수가 있다. 음식에는. 송강사 살 때 옆에 있는 강사 스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내 차를 줬더랬더니만 차 맛이 너무 좋다 이게야. 그래서 그 차를 반을 잘라가 드렸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 차를 마셨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 이게야. 나하고 마실 때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려서 마시기 맛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는 거죠. 같은 차인데. 그래서 이 맛은 뭔가 하면은 추억의 맛. 내가 미각이 없고 후각이 없더라도 추억으로 먹는 맛이 있는 거예요. 추억의 맛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시각적으로 보면서 음식을 먹을 때 훨씬 맛이 있다는 거죠. 예, 시각적인 맛.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그 차를 마실 때 누구하고 마시느냐는 분위기 맛이. 그래서 이 맛이라 하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후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왜 접시에다가 음식을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답은 먹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이 맛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관을 쓸 때도 좋은 저기 찻잔에다 좋은 다관에다가 차를 마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 방에 누가 직접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이분은 도예가예요. 젊은 사람인데 다관이 이뻐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걸 하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마셔봐도 좋은 다관이 이쁜 다관에 차를 넣고 마시면 훨씬 맛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는 의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 관련 있는 거 전부 다. 의뢰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다도하의 도락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뭐 진리 그 자체라는 뜻보다는 차를 마시는 방법 이런 뜻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의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의뢰가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윤리적인 것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정신문화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의뢰의 동작에 주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얘기 그런 거. 이게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준다. 여러분 혹시 제사 지낼 때 손을 씻고 제사 안 지냅니까? 똑같은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는 정신적인 현상이죠. 이 찻잔을 어떤 찻잔을 쓰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다과는 잘 만들었다 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얘기하자. 너무 좀 밋밋해요. 자, 두 번째, 차 모임의 의미를 사유 통찰함으로써 행사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차 모임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조금 있어요. 얘기하자면. 어느 때는 같이 모여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걸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게 있고, 하나는 사회적인 게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달라이 라마 스님께 법문을 하시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 딱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은 의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의뢰를. 그것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행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무슨 일을 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오는데 그게 이제 의뢰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할까? 저게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떨 때는 혼자 다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맞아요. 보살계 수계식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제 강의하고 그는 하나의 행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큰 행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대모를 벌인다면 한두 사람보다 와 하고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그것이 연설을 하는 사람들 올바른 말을 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모이가 와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 모임이라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차는 혼자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마시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이게 모임의 의미를 사유 통찰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행다를 왜 해야 되는지를 딱 나와요. 혼자서 앉아 차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럿이 앉아서 할 때는 좋은 다간에다가 맛있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품위 있게 딱 하면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게. 그리고 차를 마시는 사람도 흐뭇해야 하고. 생각해보면 그런 건데. 근데 여기에다가 통찰해가지고 그 이치를 잘 알면은 또 상황이 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의 이게. 셋째는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스스로 알면서 행할 때, 자, 첫 번째는 의뢰 때문에 마음을 고요하게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이치를 사유를 통찰하게 되면 그 이치에 가지고 잡다한 생각이 없어지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함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행동할 때 고요함을 이끌어내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에는 이제 그냥 얘기로 하죠. 그 의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선다를 이제 시범 보인다 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봤어요. 보고는 저는 질려버렸어요. 왜 그러나 너무 의뢰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선다를 할 때 이 차를 따라오고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사간생도보다 더 절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렸어요. 너무 절도 있게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는 내내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는 의도가 최소화됐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가까운 것. 일본은 어떤 거 있는가 하면은 삼란만상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늘 앞에 재현시켜요. 얘기하자면 축소시켜가지고 작은 곳에다 다 집어넣는, 표현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일본의 그 정원 같은 데 보면 다 그래요. 굉장히 정갈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내용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정원에 가보면은 너무 오버했어요. 넘쳐요, 그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나라 정원은 어떤가 하면은 가장 자연에 가까워요. 가장 자연에 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인위적인 걸 최대한을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도를 할 때 다도는 기준이 뭐냐면은 물 흐르고 꽃 피는 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물이 흐를 때 의도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피는데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물은 흐르면 땅 지형에 맞게 흘러가는 거고 꽃이 피는 건 봄바람에 만나면 꽃이 저절 피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럽다가 이치 이에 맞는 거죠. 그래서 행달을 할 때도 매우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절도 있게 탁탁 이렇게 하면은 다 질려버리죠. 그거는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주는 보기 어려워. 그리고 또 그런 경우는 너무 인위적인 것이 의도적으로 개입되어 있을 때는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걸 딱 얘기해 놨습니다. 그게 시를 한번 보죠. 시가 바로 그거예요. 물은 땅을 의지하여 흐르고 꽃은 봄바람을 만나 피듯이 의도 없는 행다 돌아의 나음이라. 그 다음 구절.
인과의 몹소 그 사이는 사람 없고 자아 없어. 오로지 원인과 결과뿐이라. 여기의 이치는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할 때, 물하고 땅은 어때요? 인과관계예요. 꽃하고 봄바람이 뭐죠? 인과관계예요. 그러면 의도 없는 행단은 없어요. 전부 의도에 의해서 행위가 다 이루어지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인과예요. 의도가 원인이 돼서 행위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런 이치를 잘 알고 행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보죠. 이거는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남 탓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해. 차를 몰고 가다가 빨리 안 가면 뒤에서 빵빵 하고 클렉션을 울리고는 차를 앞으로 떼가지고 창문을 탁 열고 보면서 여자니까 저렇지 이래버려요. 앞에 갈 수 없는 원인에서 못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을 살피지 않고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제대로 못하고 이 소통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장 무지스러운 행동이랬죠. 그러면 행다락 하는 거는 인과 이치에 맞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는 원인과 결과만 있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자아도 없어요. 평등하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행다하는 그 자체가 진리를 현현하는 모습인데 그런 거는 보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절도 있게 하거나 아름다운 동작을 취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보는 사람 내내 불편하다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의뢰를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의뢰가 이치에 진리라는 이치에 딱 맞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려면 물 흐르고 꽃 피듯 하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수류화계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도 수류화계라는 말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물 흐르고 꽃 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무슨 의도가 있느냐. 이런 게 바로 진리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행달을 할 때 저기 닮아야 된다 이거죠. 의례를 너무 중요시하고 너무 저게 멋을 내고 이런 사람들은 저를 욕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는 그렇다. 저게 기본이 돼야 된다.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수용 이치를 듣고 새기게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수행이라는 명상이라 그러면은 세 가지에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문, 두 번째는 사, 세 번째는 수입니다. 이 드럼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해자를 붙여요. 문해, 사해, 수해. 이건 듣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유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방법. 이거는 닦음으로써 지혜를 얻는 방법. 이거 이제 듣는 것이 내가 뭘 듣느냐.
이치에 관계되는, 이에 관계되는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 지혜가 생겨. 듣는 것이 수단입니다. 그럼 문해예요. 이거는 사유함으로써 하나, 사유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분석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치, 이에 대해서. 이치, 이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사유해서 얻었던 내용을 닦는 거죠. 내가 수행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죠. 여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행다선이거든요. 행다선은 바로 이 문사수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내용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와 관계, 들으면 얻는 지혜는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이거는 언어와 관계되는 겁니다, 언어. 언어와 관계되는 건데,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방법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각이잖아요? 요거는 사유하는 생각이죠.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행다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닦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요거는 닦음이죠. 지혜를 얻는 행다선이 있는 거죠. 여기에 맞는 행다선이 다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각에서 문사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문해는 여기 분별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언어와 관계되는 분별하는 성품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사유를 통해 지혜를 얻는 요 방법에는, 요거는, 뭐와 관련된, 의타성하고 관련돼요. 타를 의지하는 성품.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 요거는 뭐 관계 있느냐? 요거는 이제 진실성하고 관계. 진실 아시죠? 예. 진실성. 여기 이제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그래서 이 과정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처음에는 분별하는, 또 나누고 분리시키고 하는 것을 버스트하도록 해요. 그런 건 전부 다 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분별성이 아니고 의타성이다. 타를 의지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진실성으로 들어가면 의타성은 버리게 돼요. 이게 타를 의지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러면 이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은 뭐냐? 이 유식 삼성이 오직 만분의 다른 경계가 없다. 이 진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결국 자기 마음으로 딱 향하게 되죠. 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행다선의 구조예요. 행다선의 구조가 딱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상호 의존 이치를 돕고 세계하는 문자가 들을 문자가 딱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면 상호 수용을 사유하는 지혜를 얻기가 생각 사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상호 수용이 뭐겠어요, 이게? 이거는 의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가면은 151페이지 보면 일체 동작을 스스로 알면서 행하는 행다선이 있어요. 딱 그 숫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사수로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딱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 저걸 보려 그러면은, 어디에 보는가 하면은, 179페이지 보면은, 경의 참명상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요 경의 참명상은 문해에 해당하는데, 180이 딱 그러면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이 나오죠. 명칭이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분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보면 환의 참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이 있죠. 이 의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공이 어떤 193페이지 공의 참 명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문사수 수에 해당합니다. 수. 그러니까 이 경은 언어와 관계, 명칭을 통한 통찰 무슨 언어와 관계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의 참명상은 사유와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공은 뭐냐면은 문사, 문은 언어를 듣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사지만 공은 실제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에 있어요. 화. 거기에 205페이지 보면 화의 참명상이 있습니다. 이건 서성이에요. 얘가 경지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면은 경은 뭔가 하면은 언어를 답하는 거고, 화는 의타성인 이기 때문에 결국 사유를 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은 뭔가 하면은 실제 수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떠나서 몸으로 체험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실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차 모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차 모임의 의미. 생물과 무생물 모든 것이 그대로 인드라망입니다. 차 모임의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 모임의 생명 살림을 사유 통찰함으로써 행다스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모임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이거 지웁니다. 요 얘기를 하죠. 자연. 다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다방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자연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방이 있지만 지금 카페 다 바뀌었잖아요. 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이에요. 그래서 차다자인데 다자로 읽잖아요. 다. 차자로 읽기도 하고 다자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방에 앉아 사업을 얘기한다든지 누구 만나서 뭘 한다든지 모든 건 차를 매결해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요즘은 커피를 매결해서 전부 다 모임을 갖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차의 인연으로 모였기 때문에 차 모임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이치를 잘 알게 되면은 모든 이치를 다 깨뚫을 수가 있어요. 얘기했어. 그래 이게 차 모임의 의미라는 말을 썼네. 근데 인드라망이에요. 자, 즉 차 모임을 하며 차를 나누어 마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열린 모임이고 그 자체로 수행이면 선입니다. 차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개체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차를 나누어 마실 때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됩니다. 개개인은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이기도 하며 전체와 부분과 전체는 관계망으로 이루어지기에 살아있는 관계성입니다. 모임은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모임이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도 차 모임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심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다선을 통하여 유와 물을 근거한 상견과 단견이 사라지고 탐욕과 성님 그리고 어리석은 무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열림이며 상호 수행의 연기의 드러남입니다. 동시에 무할 수 없게 있게 됩니다. 상견이라는 항상 하는 견해는 영혼주의고요. 단견이니까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 모임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 다선이라 하는 이 차 명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차를 매개로 해서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이 부분이 곧 전체가 부분이라는 거죠. 관계성이 분리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온 차 명상이 뭐냐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차 명상법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모임하고 관련된 가족이 하나의 모임이잖아요. 그런 명상법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찻잔 있어요? 자, 차를 따라 보십시오.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차 명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은 이론 강의만 했는데 다음에는 명상도 한 꼭지 넣어서 늘 하겠습니다. 자, 찻잔 들고 한 잔 마셔봅니다. 차 맛이 있죠? 이 차 맛은 삼자가 만나야 차 맛이 나요. 그게 차 혀가 있어요. 혀. 또 차 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미각 의식이 있어요. 삼자가 만나면은 차 맛이 납니다. 한 가족이 있으려고 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만 한 사람의 가족이 성립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집안에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면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가장 힘이 세요. 생각해보면 그 아이 한 명이 어느 누구한테 맞고 왔다 그러면 가족이 다 듣고 일어나잖아요. 얘기하죠. 그 말은 아이는 한 명이지만 다른 가족은 다수잖아요. 그 부분과 전체 어때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차 모임이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차 맛이라 하는 게 이 삼자가 만났을 때 맛이 나듯이 이 삼자와 차 맛하고 동등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서 혀가 없으면은 차 맛이 없다. 두 번째는 차 물이 없어도 차 맛이 없고, 미각 의식이 없어도 차 맛이 없다. 그거 마찬가지야.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빠지면은 전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갖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얘기 그런 거죠. 자, 차를 또 한 잔 마셔보십시오. 조금 더 멀리 갈게요. 차 맛은 삼자에 의해 가지고 맛이 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차를 배달해주는 사람 없으면 삼자가 만날 수가 없어요. 혀와 차물을 미각의식 삼자가 못 만나는 차를 누가 안 갖다 주면 좀 더 가면 어야 되죠? 차를 듣고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차 맛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차를 따는 사람이 없으면 차 맛이 없는 거죠. 차나무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차나무는 혼자 있습니까?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자비순사 차나무가 3분의 2 이상 다 죽었어요. 한파에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다 죽었다고 내버려 뒀는데 거기서 이게 살기 올라올 때 이놈 살아 있었구나. 그래서 차나무라 하는 게 온도가
하고 온도에 맞아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돼요. 햇빛은 태양이 있죠. 태양은 어디서? 우주에 있죠. 자, 차를 한 잔 마셔보십시오. 자, 이 차 맛이 해가지고 우주에 연결되어 있다면은 내가 차 맛을 보는 것은 무슨 맛을? 우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상호 수용을 사유하여 지혜를 얻는 척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은 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밥을 먹으면 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밥은 혀와 미각 의식, 그 다음에 밥, 삼자가 만나야지 밥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또 쌀을 배달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살을 짓는 사람, 쌀은 또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햇빛은 태양은 우주에 있는 거죠. 근데 딱 밥알 하나 심는 것이 우주를 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명상하는 걸 일미다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면은 차 맛 하나로 일체 모든 걸 쫙 다 깨뚫어 버리는 거죠. 온 우주를 다 깨뚫는다 해서 일미 한 가지 맛이에요. 이게 일미다선이에요. 이 다선 일미라 그럽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단순하게 의뢰를 해가지고 좀 폼만 잡고 마시면 좀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폼 잡고 하더라도 폼 잡는 순간순간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걸 하나라고 생각하면 멋지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정신적인 부분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사람 만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내 도로 입으로 그냥 남 요구하고 막 상시호자가 막 튀어나오는 사람도 이런 이치를 알면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행다선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다음에는 상호 수용을 사유하여 지혜를 얻기를 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차를 따라 마시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사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새로운 걸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